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인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어려운 과학을 쉽고 재밌는 콘텐츠로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누적 시청 시간도 8억 시간에 육박합니다. 국내에서만 자생하는 멸종위기종 고상나무를 살리기 위해 나무 다문화 정책이 시도됐습니다. 여러 유전자를 가진 묘목을 교배해 유전 다양성을 높여 고상나무의 자생 능력이 커질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했습니다. 맹독성 문어가 부산 해안에서 발견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로 아열대 해역에 서식하는 파란선 문어는 보거독으로 알려진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돼 맨손으로 만지다 물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과학을 3분 동안 쉽고 재밌게 풀어내는 강연 오디션 페임랩 코리아. 매년 국내 대회 우승자는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는데요. 오늘 주민피플 시간에는 2019 페임랩 코리아의 우승자인 정민정 씨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국내 유일 과학 전문 방송인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하고 누적 조회수도 1억 5천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네, 어려운 과학 지식을 고품질의 컨텐츠를 통해 쉽고 재밌게 전달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은 왜 파랗게 보일까? 로봇과 예술의 만남은 어떤 모습일까? 시사적인 과학 뉴스 콘텐츠부터 고품질의 다큐멘터리까지 YTN 사이언스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유튜브 채널에서 더욱 친근하게 구독자들과 만납니다. 구독자 수는 20만 명을 돌파했고 누적 조회수 1억 5천만 회, 시청 시간도 8억 시간에 육박합니다. 최근 90일간 데이터를 보면 570만 명이 YTN 사이언스에서 영상을 2편 이상 보신 것으로 데이터가 보입니다. 예능이 아닌 교육형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에서의 그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채널은 크고 작은 과학 관련 소식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기능까지 수행하면서 과학에 대한 구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과학 분야에서 꾸준히 구독자를 모으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 대중화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학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대중을 쉽게 설득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 개발 의무감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유튜브가 굉장히 좋은 매체인 거는 사실인데 그런 이 유튜브 영상 자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영상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논리와 이론과 그 체계를 보는 사람들이 정리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주요 소통 창구로서 유튜브 채널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과학 대중화의 사명을 지닌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채널이 앞으로도 큰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달걀의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전 과정에서 신선도가 제대로 유지됐는지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달걀 신선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과 포장된 달걀 온도를 10분 간격으로 측정하는 센서를 부착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센서에 의해 온도가 측정되면 해당 온도에서 달걀 신선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스템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또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 이동 중인 달걀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달걀 포장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통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시스템을 달걀 생산과 유통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서 연구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비자들은 신선식품 구매 시 이 식품이 적절한 온도에 잘 보관되어 왔는지, 현재 신선도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식품의 포장을 개봉하기 전에는 식품의 신선도나 안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구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신선도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대형 TV와 블루투스 이어폰, 에어프라이기 등 생활 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이 모두 인체 보호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2월에서 3월 국민 신청으로 접수된 생활 제품과 공간 37종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 생활과전의 전자파 발생량은 인체 보호 기준 대비 1% 내외로 미미했습니다. 다만 음식을 가열하기 위한 열선이 탑재된 에어프라이어 윗면에서 인체 보호 기준 대비 최대 50%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측정 결과는 생활 속 전자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발생하는 치아 손실을 방치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라매 병원 2호 김학영 교수 연구팀은 2013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병원에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은 환자 88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정상 그룹의 경우 평균 5.44개의 치아 상실이 발생했지만 폐쇄성 관상동맥 질환 그룹의 치아 손실 개수는 평균 13.08개로 치아 상실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는 상실된 치아 개수가 늘어날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국내에 유통 중인 탄산 혼합 음료 가운데 43%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고열량 저영양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보다 당이 2배나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되고 있는 탄산음료와 혼합음료 600여 개의 영양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 가운데 식약처로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은 11개에 불과했고 탄산음료 중에는 품질 인증 제품이 아예 없었습니다. 식약처는 음료류의 과잉 섭취는 비만과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며 여름철에는 아동의 음료 섭취가 늘어나므로 안전과 영양을 고루 갖춘 품질 인증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구상나무는 오로지 한국에서만 자생하는 토종나무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구상나무가 멸종할 위기에 처하자 구상나무를 살리기 위한 나무 다문화 정책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곧게 솟은 줄기에 사방으로 펼쳐진 뾰족한 잎, 화려한 자태 덕분에 크리스마스 트리로 인기 있는 구상나무입니다. 해발 1000m 이상 고산지대에서 자라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한 자생지입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집단 고사가 늘면서 구상나무는 2012년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구상나무가 10그루밖에 남지 않은 경상남도 금원산 상황이 가장 위태롭습니다. 이곳 구상나무들은 모두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친척 관계로 외부 변화에 다 함께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유전 다양성이 높을수록 이제 그 변화하는 환경에 이제 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높아지는데요. 금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분석한 결과 이제 상대적으로 유전 다양성이 낮은 상태고요. 앞으로 세대를 거듭하게 되면 결국 근친교배 등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서 이제 종자 생산이 어려워지고요. 결국에는 가장 먼저 이제 멸종을 할 수 있는. 연구진은 지리산 구상나무의 종자로 키운 묘목 1350그루를 40km 떨어진 금원산에 심었습니다. 다양한 특성과 여러 유전자를 가진 나무를 섞는 이른바 나무 다문화 정책입니다. 기존 나무와 새로운 묘목이 교배하면서 금원산 구상나무의 유전 다양성이 1.3배 높아지고 멸종도 피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내다봤습니다. 연구진은 금원산 구상나무만의 고유 유전자가 사라질 것에 대비해 모든 구상나무 유전자를 연구실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다음 달 1일 부산 지역 해수욕장 부분 개장을 앞두고 맹독을 지닌 파란선 문어가 해안에서 발견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부산 기장군 일광연안에서 아열대성 맹독 문어인 파란선 문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파란선 문어는 주로 아열대 해역에 서식하며 10cm 안팎의 작은 크기로 귀여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샘득의 보거독으로 알려진 테트로도톡신 등을 함유하고 있어 맨손으로 만지다가 물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파란선 문어는 기장군 장안중 2학년 박장원 학생이 기장군 일광바닷가에서 채집해 수산과학원에 신고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이번에 발견된 문어는 파란고리 문어 속에 속하는 파란선 문어이며 제주도에서 출현했던 종과 같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심각한 환경 문제로 떠오른 해양 플라스틱을 2030년까지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고 친환경 부표 도입과 쓰레기 분포 지도 작성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해수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양 플라스틱을 2022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발생원별 저감 예방체계 구축, 해양 플라스틱 수거 운반체계 개선, 해양 플라스틱 처리, 재활용 촉진 등 분야에서 12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모두 11만 8천 톤 규모로 이 가운데 53%가 폐어구나 폐부표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폐어구 폐부표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이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어구 부표 보증금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합니다. 지난 10일 과학을 주제로 소통하는 2019 페임랩 코리아 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을 통해 과학 지식을 소개했는데요.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2019 페임랩 코리아 대상 수상자인 서울대학교 식물세포 생리학 연구실 정민정 씨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3분 동안 과학을 주제로 강연을 하는 그런 대회죠. 2019 페임랩 코리아 대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셨는데요. 우선 네. 축하드리고요. 오늘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장 큰 상을 받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실 페임랩 본선 당일에도 대상을 받았을 때 소감을 제가 너무 당황해서 말 잘 못했는데 네. 우선은 제가 좋아하는 과학을 많은 대중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돼서 되게 기쁘고 감사했고요. 예. 그날 그 무대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부담감 때문에 걱정도 되고 집중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랬는데 네. 예. 막상 무대에 올라가서 이제 과학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눈을 반짝이면서 들어주시는 대중분들을 보니까 내가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여태껏 노력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네. 이제 내가 잘 하기 위해서 무대에 올랐다기보다는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과학 네.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올랐다는 거를 무대에 올라가고 나서 비로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가 잘 되기보다는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무대에 올라왔다. 이 말이 참 인상적인 것 네. 같아요. 자, 그럼 이 페임랩 코리아에 참가하시게 계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페임랩을 제가 원래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예. 제가 지금 서울대학교 식물생리학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연구실에서 발표가 끝난 다음에 교수님께서 페임랩을 나가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추천을 받으셨군요. 해주셨어요. 예. 네, 그래서 2016년에 교수님 후배분께서 페임랩에 참가도 하셨고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네. 제 성격이나 재능이랑 잘 부합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학부 시절에 다양한 캠페인 활동이나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한 강연들도 많이 나가면서 제가 좋아하는 과학을 제 능력을 발휘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 활동들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참가를 네.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이 제자의 재능을 지켜본 교수님도 대상의 숨은 공로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게요. 자, 이번 대회에서 세포벽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세포벽은 일단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예. 이 연구 분야가 좀 특이한 게 보통은 식물 연구를 할 때에 식물세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보는데요.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동물세포랑 다르게 식물세포에만 존재하고 있는 세포벽을 살피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식물세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많은 훌륭한 과학자분들께서 밝혀주고 계시고 저희는 네. 그 세포 내부의 일들과 세포 바깥의 일들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포벽이라는 주제가 사실 아직까지도 많이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아닌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더욱 제가 이 분야를 활발하게 하고 싶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과학에 흥미를 느끼고 연구자가 되어서 과학의 발전을 이뤘던 것처럼 제가 재밌게 느끼는 부분들을 대중들이랑 공유하고 그분들이 또 흥미를 느껴서 이를 통한 과학의 발전을 바랬고 네. 어려운 과학의 대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세포벽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 그 본선 영상을 보기도 했지만, 자, 식물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포벽을 세포의 외투에 비교를 했고, 그 펠트지를 통해 꽃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도 네. 각각으로 나오셨는데요. 네. 자, 이 꽃을 통해서 세포벽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교수님께서 세포벽과 세포 운명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한 내용을 학술지에 게재하셨는데요. 네. 동물 실험에서 쥐를 연구 모델로 쓰듯이 식물 실험에서는 애기장대를 사용합니다. 식물의 노화가 일어나면서 붙어있던 꽃잎이나 나뭇잎이 떨어지는 이 현상에서 분리되는 세포, 그러니까 잎이 나뭇잎이나 과일 등이 분리되는 세포면 네. 이쪽 세포들을 이탈세포라고 하고 네. 식물 본체에 남는 부분을 잔존세포라고 네. 하는데요. 이탈세포 부분에서는 벌집 형태의 벌집 구조 형태의 리그닌이라는 세포벽 물질을 형성해서 탈리가 일어나야 할 곳에 떨어져야 할 곳에 정확히 위치하게 하고요. 네. 예. 꽃잎이 떨어지고 나면은 생기는 그 본체 쪽의 단면에는 큐티클이라는 세포벽 성분이 형성돼서 외부로부터 식물을 보호해서 생명력을 높이게 됩니다. 그런 원리가 있군요. 네. 네. 그러면 이 리그닌이라는 물질이 어떻게 생물의 생존에 좀 관여를 하나요? 네. 리그닌은 떨어지는 식물의 잎이나 잎세포에서 나오는 거고요. 네. 그 식물 본체에서 생기는 우리가 상처 입었을 때 이제 상처가 생기면 이 표면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네. 때에는 큐티클이라는 세포벽을 형성해서 마치 딱지처럼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보호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펠트지 꽃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던 건가요? 네, 제가 이거 발표 때 썼던 거 예쁘네요. 가지고 왔는데요. 직접 만드신 거죠? 네, 네. 가지고 잘 왔습니다. 만드시네. 꼬맸는데. 네, 그때 그 내용대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설명했던 거는 제가 노래도 부르면서 했는데요. 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을 그 탈리가 일어나는 떨어지는구나, 현상을 이탈 세포요. 네, 이탈 세포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포의 그런 메커니즘이지만 그거를 보시는 대중분들이 네. 시각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네. 이렇게 떨어지는 어. 걸 보여주고 이쪽이 안쪽 세포였는데 바깥쪽 세포만 만드는 큐티클을 만들게 됩니다. 운명이 변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확실히 이렇게 하시니까 설명이 더 잘 되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잘 이해가 되네요. 네, 민정 씨만의 독특한 소품은 바로 펠트지를 만든 꽃이었군요. 네. 잘 들어봤는데 지금 연구실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페임랩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녹록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좀 힘들진 않으셨나요? 네, 연구실에 출근해서 공부도 하고 출퇴근길에는 페임랩 대본도 수정하고 또 많은 정보를 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논문도 많이 읽고 소품을 또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도 예. 고민하는 하루하루가 힘들기도 했지만 되게 설레고 즐거웠었고요. 네. 특히 저는 교수님과 그 실험실 연구원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되게 감사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페임랩을 준비하면서 대본에 감사했던 분들에 대해서 감사했던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넣었는데요. 교수님 성함이신 유리를 넣어서 세포벽을 유리하게 디자인했다고 얘기하거나 네. 이 소품 만드는 걸 도와준 동생의 이름을 따서 단단하게 지은 외투벽. 이름이 지은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물씬 야명으로 도와준 남자친구의 이름을 따서 세포벽이 현명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현명시군요. 로맨틱한데요? 이런 메시지를 넣어서 감사의 인사도 전하고 재밌었던 준비 기간이었어요.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손재주도 너무 좋으시고 네. 센스도 있으시고요. 네. 이 페임랩 대회에 본선에 10개 팀이 올라갔다고 들었는데 네. 다른 강연자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강연자가 있었나요? 같은 식물을 했던 벚꽃이 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또 잠옷이 실험복이 되는 세상, 자각몽에 대한 이야기, 네. 반짝이는 별의 탄생, 백투더 퓨처 속의 자동
자율주행차 예. 등등 예. 전부 되게 기억에 남고 오. 재미있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연구하는 과학자라고 해도 제 분야가 아니면은 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페임랩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 제가 처음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첫 수업을 들어갔을 때 느꼈던 그런 설레임 네. 같은 것도 느끼고 과학을 대중과 소통하는 일이 이렇게 되게 흥미롭고 재밌는 일이구나. 또 과학이 인류의 발전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네. 생각해 볼 수 있던 계기였습니다. 네. 꼭 뭐 수상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대회에 참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모든 분들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정님은 또 그중에서도 대상을 거머쥐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6월에 영국에서 열리는 페임랩 국제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네. 네, 좀 바쁘실 텐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 바로 출국하는데요. 네. 한국 대표로 나간다는 부분이 되게 많이 떨리고 긴장되고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영어를 잘 하기는 해도 이렇게 제2의 외국어처럼 언어처럼 쓰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아니죠. 네. 그래서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주한영국문화원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에는 25개국의 대상 수상자들이 모여서 국제대회를 하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세미파이널을 한번 치르고 거기서 선발이 되면은 최종 파이널에 1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세미파이널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네.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똑같은 세포벽이라는 주제로 하게 될 거고요. 세포벽을 외투로 이야기하는 컨셉도 가져가고 제가 노래 불렀던 것도 그대로 가져가고 네. 근데 한국에서 사용했던 이제 벚꽃 엔딩이나 뭐 네. 돌잡이 같은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정서나 한국 분들만 이해하실 수 있는 유머들을 또 외국 분들과 영국 분들과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서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네, 세미파이널에서 이제 올라가서 네. 본선 10개 팀이 올라가서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게요. 들어요. 세계 무대에서 이제 한국의 국가대표로서 네. 멋진 활약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민정 씨의 어떤 꿈과 뭐 목표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는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공부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박사 과정을 거치고 포스닥이라는 과정을 밟은 후에 최종적으로는 교수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포스닥 과정에서 제 연구 분야를 조금 더 깊게 진행하고 좋은 연구 성과를 내고 싶고요. 특히 세포벽이라는 분야에서 좋은 연구 성과를 꼭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제가 훌륭한 교수가 되는 모습을 그려보고는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이 세포벽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 학문을 흥미롭게 소개하고 또 훌륭한 연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런 교수가 되기까지는 적어도 10수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페임랩을 통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된 저는 벌써 꿈을 이룬 것 같은 그런 성취감이 드실 생각을 것 하고요. 같아요. 네. 멀게만 보였던 그 꿈을 저는 벌써 이뤘기 때문에 제게 새롭게 설정된 목표는 제대로 잘 하기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임명해 주신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받고 첫 등굣길에 이렇게 나서면서 다짐을 하는데요. 네. 언제나 네. 초심을 잃지 않고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소통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더 많은 대중들과 이야기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과학의 소통의 창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차세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또 세포복 연구자로서 예. 민정님의 삶을 저희 YTN 사이언스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식물세포 생리학 연구실의 정민정 씨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온에서 얼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물을 만기압 이상의 초고압에서 압축하는 방식으로 얼음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더 나아가 압력 조작을 통해 얼음의 모양까지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고압 냉동 기술을 활용하면 식품의 맛과 신선도를 유지하면서도 식재료를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다양한 얼음 결정 구조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바이오나 항공 우주 등 응용 분야도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히토류 수출 통제를 직접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전면적인 압박에 맞서 히토류를 국면 전환 카드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히토류 문제에 대해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첫 언급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수출된 히토류가 중국 발전을 억제하는 데 쓰인다면 중국 인민들이 불쾌할 것이라는 겁니다. 첨단 전자제품의 원료가 되는 광물인 히토류의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경고입니다. 发改委是中国政府的一个部门，那么发改委负责人的表态，它当然是一个权威的声音。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국의 반경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환구시보는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면 히토류를 무기로 들고 나올 것이라며 직접 각을 세웠습니다. 히토류 국제가격은 지난 3주 사이에만 22%가 급등해 중국은 경고만으로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민기업으로 떠오른 화웨이는 예고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We hope that mistakes in the NDA can be corrected by the court. 자사에 대한 제재가 미국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는 화웨이의 주장은 미국에 대한 조롱에 가깝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해 최악은 면했지만 계속 감시를 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미국의 전방위 공세에 맞서 중국은 히토류를 국면 전환 카드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나라의 치고받는 공방 속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구글이 지난 3월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공정위가 지적했던 불공정 약관 8개를 수정한 결과를 오는 8월 중순 구글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정한 약관에 따라 구글은 회원의 영상물 등을 서비스 운영과 홍보를 위한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 하고 삭제할 경우 즉시 회원에게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또 서비스와 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중단되거나 바뀔 경우에도 사전 통지해야 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게 전체 약관 동의와 분리해 받아야 합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권한과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권한 등을 문제 삼아 구글의 약관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전 세계에서 구글을 상대로 정부가 약관을 고치라고 요구한 첫 사례였습니다. 앞으로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 플라스틱 교통카드가 사라지게 됩니다. 미 경제 매체 CNBC는 현지 시각으로 이번 달 31일부터 뉴욕 지하철 일부 역에서 애플페이와 구글페이, 삼성페이 등 비접촉식 신용카드와 디지털 지갑으로 결제하는 시범 서비스가 도입된다고 보도했습니다. CNBC는 이번 시범 프로그램이 플라스틱 지하철 교통카드를 단계적으로 없애기 위한 첫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뉴욕시 전체로 확대돼 2020년이면 모든 버스 노선과 지하철역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주도로 사용 후 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배제됐다며 재구성을 촉구했습니다. 고준희 핵폐기물 전국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핵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선정과 보상 방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요 이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이 빠진 만큼 위원회의 대표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위원회가 부지 선정 작업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당장 핵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 저장고만 늘어날 것이라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 국내의 한 쓰레기 산이 외신에 보도돼 국제 망신을 산 일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불법 폐기물 처리 업체는 물론 원 배출자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황선욱 기자입니다. 경북 의성에 있는 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허용량의 80배가 넘는 17만 톤의 쓰레기가 아직도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미국 CNN에까지 보도돼 국제적 망신을 당하자
의성군이 국비 등 53억 원을 들여 다음 달부터 쓰레기를 치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제도의 허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의성의 경우 폐기물 처리 업체 대표가 세 차례 바뀌었는데 현재 폐기물관리법 규정은 종전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대행 사장을 내세워서 권리 의무를 승계시켜버리고 그리고 원래 책임이 있는 A는 A, B는 면책이 되고요. 그다음에 적발이 된 C 사장님은 재산이 없어서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이 없는. 이를 막기 위해 폐기물 업체를 넘길 경우 권리 의무 승계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폐기물은 처리 업체에 주로 책임을 물었지만 법이 개정되면 배출자 책임도 강화됩니다. 배출자가 그 위탁을 해도 그 처리는 끝나는 게 아니라 적정 처리될 때까지 책임을 지게 해서 만약에 그게 불법 방치됐으면은 그 원인 행위죠. 배출자를 색출해서 배출자 도로 가져가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처리로 얻는 이익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낮은 점도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을 불법 폐기물 처리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까지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 업자의 재산을 사전 가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 대집행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테임랩은 2005년 영국의 첼트넘 과학 페스티벌에서 시작됐는데요.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사물만 활용해서 주어진 시간 3분 내에 자신의 연구 내용을 창의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부터 페임랩 코리아를 개최했는데요. 대회 우승자는 페임랩 국제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네, 과학을 어려운 지식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의 노력이 현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저희 YTN 사이언스도 과학 대중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